Thinking Bridge Times 2024년 8월 2일 파트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극 대립 중에서 최근의 기후인 폭염과 폭우로 대립을 표시해 봤습니다. 내용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은행 중진국 함정 극복의 3I 필요, 한국 경제가 필독서,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3I 전략을 제시했다. 투자, 인베스트먼트, 기술 도입, 인퓨션, 혁신, 이노베이션, 요 세 가지가 한국에 해되는 거예요. 그 진행 사항을 보면은 이게 원인이 중진국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이 대목에서 제가 부정적 표현으로는 외국 금융자본에게 금융시장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국의 그 인프라 투자가 좀 정체된 거 아니냐, 좀 더 인프라 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요거는 맞는 얘기죠. 또 우리가 노력을 했다는 얘기고 전국적으로 생산성을 높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성공 배경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어떤 또 뉴스들이 나오면은 한국이 좀 부족한 게 생산성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뭐 관점에 따라서 좀 살펴봐야 될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1997년 외환 위기 등을 계기로 금융 재벌에 대한 포괄적인 개혁에 나섰고, 그러니까 이거 금융 개혁이 뭐냐 그러면 금융시장을 외국에 넘겼다는 얘기고, 재벌들도 일부 정리가 됐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단합과 지배력 집중을 완화해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그 기회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됐고 한국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던 시점은 한 1990년대 중반이면은 1995년인데 그 2년 후에 97년 외환위기를 맞았으니까 이게 좀 의도된 외환위기를 불러낸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으로는 IMF 외환위기 결론은 타이에 의한 금융시장 대폭 개방일 뿐이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은 말의 성찬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그로스적으로는 세계 경제 제2의 대국이긴 하지만은 그 중진국 GNI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중진국 정도 수준뿐이 안 되지 않느냐, 함정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부동산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과잉 생산이 지금 또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경제가 필독서라면은 중국이 한국을 보고 배워야 될 거가 있지 않겠냐. 중국 공산당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배우려는지 세계은행이 한국 경제를 배우라고 했으니까 중국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존심의 유무를 떠나서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죠. 중국은 다시 그 폐쇄 경제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유가 폭우 물가 상승폭 키웠다. 석유로 22개월 만에 최고. 임소연, 용윤신 기자가 용씨 보도를 했습니다. 뉴시스의 그 요걸 로고가 좀 바꿨네요. 빨간 거였는데 영어로 한글로 뉴시스라고 요렇게 로고를 바꾼 게 눈에 띄어서 요거는 별도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통계청 7월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 배 154.6% 올라 또 역대 최대 폭 상승. 뭐 저는 오르면 안 사 먹어요.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석유로 8.4% 올랐다. 호구의 채소값 전월비 6.3% 급등세. 8월 둔화 흐름 재개될 것. 안정 총력. 요거는 그 마트에 그 야채 포장해 놓은 거 참 이런 거 보면은 그 비닐 그 화학 이런 산업이 없으면은 채소나 뭐 이런 것도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석유 화학 산업은 그게 완전 지구에서 석유가 고갈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생활에 상당한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석유화학 제품 안 쓴다고 신문지 뭐 이런 거 뭐 종이 쓴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 산림 황폐화를 시키고 그렇게 될 소지가 많죠. 오히려 환경 파괴를 더 많이 할 소지가 있습니다. 뭐 그 필리핀에 한번 효도 관광으로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보라카이 해변에 거기 뭐 재개장을 하면서 그 투트레테 좀 거의 독재식으로 했죠. 강제적으로 그 비닐 포장지 안 쓰고 종이 포장지 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약해가지고 그 두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물건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펄프 뭐 나무 아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산림을 또 열대우림 이런 데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우는 물가 반등 일시적이고 8월부터 다시 둔화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하상열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7월 물가 상승률 2.6%로 넉 달 만에 반등을 했는데 유가 상승 및 집중호우 등 일시 요인 영향이다. 근원 물가 하향 안정, 물가 여건 면밀 점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근원 물가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통계청이 그 물가를 통계하는 게 소비자 물가라고 해서 460개 품목인데 요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농수산물은 그 기후라든지 그 계절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석유를 또 여기에서 그 등등 해가지고 53개 품목을 뺀 407개를 근원물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수산물과 석유를 좀 빼고서 통계를 내면은 하향 안정되고 있다. 하향 안정이란 건 디프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 통계는 두산백과에서 가져왔고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는 그 한국은행 그 본점에 들어가면은 물가 안정이 그 한국은행의 존재 가치라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표시돼 있는 요 사진을 인용을 했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라면집 도산 전년보다 2배로 급증, 역대 최다 기록 경신. 제국 데이터뱅크라는 언론 매체 모양인데요. 원자재 급등 직격탄 라면 원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10% 증가. 라면 가게의 도산 페이스가 가속되고 있다.
2024년 발생한 라면 가게 경영사업자의 도산, 부채 1,000만엔 이상, 법적 정리는 7월까지 49건, 49개 업체가 도산했다는 얘기인데 전년에는 53건이니까 7월까지 49건이면은 과거 최다의 2020년 54건을 웃도는 페이스로 연간 100건대의 그 라면집 도산이 일어나지 않겠냐. 배경에는 인건비나 전기료 등 점포 운영 코스트 상승, 가격 상승이 가세해서 3년간 10% 상승한 라면 원가의 부담 증가가 크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라면으로 사용하는 원재료의 토탈 코스트를 처음으로 시산한 라면 원가, 돼지뼈 베이스 도쿄도 구부를 보면 2024년 6월 시점의 지수는 2022년 평균비로 113.5로 2년 전부터 1할 이상의 상승이 되었다. 단지 맛을 지키기 위해서 코스트를 내리는 것은 어렵고 원재료의 가격 인상 페이스를 견딜 수 없게 된 가게나 가격 인상을 실현해도 가격이 오르면 그 후 손님이 감소해가지고 폐점이나 경영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된 케이스는 많다고 보여진다. 벌써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라면 가격이 500엔을 넘으면은 안 사 먹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 보통이요. 거기에다가 뭐 좀 더 토핑을 좀 올리고 일본 라면은 돼지고기를 좀 올려주는 게 기본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우동보다도 좀 약간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기우동 순수하게 우리 이 축구 배고팠을 때 그 포장마차에서 팔던 한국식 그 우동 그거로 배를 채우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 우동 국물에다가 추운 겨울에 한 다마라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삶아 놓은 거, 그거 뜨거운 물에 이 조리에다가 척척척척 해가지고 그걸 몇백 원에 주고 사 먹던 그 추억을 서울에는 그런 데가 이제 없어져 가지고 일본 가면은 꼭 저는 각기우동 옛날의 그 추억을 찾아서 아직 450엔 정도 되는 한 500원 이하의 각기우동이 아직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좋아합니다. 어쨌든 도쿄 도심에는 라면 한 그릇이 1,000엔이 됐는데 보통 이제 다른 데서부터는 한 600엔에서 800엔대 계속 제공이 됐었는데 라면 가게 등에서 고물가의 영향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의견을 내는 데는 원가 세계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주요 콘텐츠로 하는 그 스루프 회계, 스루프 관점 패러다임으로 탐구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그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런 걸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회전율, 결국은 회전율을 올려가지고 또 하나는 일본 라면의 그 전통은 그 돼지 뼈다귀 국물인데, 그거를 또 국물을 내기 위해서 계속 그 에너지를 들여서 과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설렁탕, 곰탕 같은 것도 왜 비싸냐 그러면은 온종일 그거를 고안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 일본 라멘 가게에 그 어떤 혁신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은 뭐 한국이 인스턴트로 했지만은 그 한국의 그 신라면 같은 거로 바꾸면은 500엔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좀 꼭 그거를 해야 되냐 맛을 지키기 위해서
좀 스프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거, 뭐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국은 북한에 홍수 구호물자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면수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신의주 쪽, 그쪽에 이 집들이 침수가 돼서 지붕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는 그 보트, 부유 보트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접경 지역 수해 지역 방문 김정은이가 그래서 한국 적십사사는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웃 국가에 대한 드문 지원 활동을 나타내며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호물자를 북한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 당국은 필요한 구호물자 원조 구묘 이전 방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적십사자는 말했다. 이 성명은 남북 문제를 다루는 남한의 통일부에 의해 발표되었는데 적십사사는 과거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과 원조 공급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는데 지금 모든 통신선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가 들어가긴 들어가겠지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려는지 지금 현재로서 그 한국의 TV조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가지고 1100명 이상의 사람들과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 김정은이가 보트를 타고서 지금 수해지구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좀 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뉴스에 나온 동영상, 중앙조선통신이 뭐 한 겁니다만은, 이 저기 구명조끼도 안 입고, 뭐 김정은이가 안 하니까 그 부하 애들이 또 구명조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보트를 운행하는 요원은 구명조끼를 입었네요. 여기 그 앞장에 있는 그 수위 지역 비슷한 것 같고 거의 뭐 이 정도면 물 난리네요. 이 보트를 타고 거의 바다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압록강 쪽이라는 얘기인데 두만강이 아니고 트럼프가 승리하면 북한 핵 협상 재개할 수도 있다. 전직 외교관 누구냐 그러면 로이터 비디오인데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선될 경우 미국과의 핵 협상을 재개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쿠바를 탈출한 고위 외교관 리 일규의 말. 국제 언론과의 첫 좌담인 서울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리 외교관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고 경제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협상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분명히 외교부가 힘을 얻고 책임질 것이고 트럼프가 4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북한의 손발을 다시 묶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리의 발언은 평양으로부터의 180도 선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뭔가 이게 그런 상황까지 된다 그러면은 뭔가 문호 개방도 하겠다는 얘기인데 핵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냐?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지는 건데 그는 이제 한국과 쿠바의 외교적 성공이 지난해부터 한국의 해온의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며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다. 쿠바가 북한하고 아주 친한 이 국가였는데 한국과 그 외교 수교를 할지 꿈에도 걔네들 그 리일규 외교관은 그 한국하고의 그 외교 수립을 방해하는 이 지시를 받고 했는데 이거는 흐름이 아니다. 여기에 인용 안 한 거지만 자기가 목 디스크가 있는데 그걸 또 자비로 그 치료하라고 지시가 왔다고 그러고 또 뭐 북한이 재정적인 문제로 54개 그 공관에서 12개 공간 또 폐쇄했는데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얘기고요. 대북 제재 때문에.
결국 뭐 돈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좀 긴밀해진 것은 뭐 미사일 기술과 경제에 도움을 받은 거는 있지만은 이런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이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1. 40도 육박 폭염에 열사병 환자 속출, 양산 판매도 급증.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온열 환자 주의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40도까지는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그 일본은 뭐 40도 육박한 폭염, 그 지표면은 40도가 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 애들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등교하라고 양산 판매도 급증했다. 그리고 이 구두 가방 수리 전문 업체에서 우산과 양산 수리 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할 정도다. 전문 수리 업체 개인 뭐 구두 그 뭐 수선빵 이런 데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 사진은 동영상인데 그 초등학생이 뭐 이렇게 우산을 쓰고서 그 등교하는 건지 하교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자, 이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고 영국, 뭐 일본, 프랑스 뭐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전투기 시장의 파문 GCAP, NGAD 계획 리뷰 우려 6세대 전투기의 향방은 부스카 짱이라고 전 항공기 프로젝트 엔지니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머크몰이라는 보도 매체가 있는 모양이에요. 요거는 어떤 그 투시도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 모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영국이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그 GCAP 위기 요거 풀네임이 있는데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날개의 평면형이 람다 날개로부터 단순한 델타 날개에 가까운 형상으로 변경됐고 주익 면적이 증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주익 이런 거. 이것은 요구 성능의 변경이 있었거나 혹은 엔진의 설계 진척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군비 강화에 나서고 있고 영국 노동당 정권도 군사 예산 확대 자체를 뒤집을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군 관계자나 싱크탱크 등 중에는 2035년 이후 배치될 GCAP 개발보다 당장의 군사력 강화를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도 참여하는 그 6세대 전투기 개발이 많이 지연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상징적으로 좀 이게 좀 이 사격 그 국가대표 선수의 이름은 뭐 많이 나와 있죠. 아주 냉혈한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유명세를 지금 타고 있는데 저는 그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죠. 동일한 컨셉으로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잘할 것 같은 그런 또 느낌 같은 느낌 그렇게 느껴집니다. 23층 맨하튼 오피스 빌딩이 97.5% 할인된 가격에 팔렸다. 그러면 2.5% 가격에 팔렸단 얘기예요. 요거는 2024년 7월 31일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있는 10X2벽의 중심가인 웨스트 50번과 135번지의 경매가 전시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수십 건의 경매가
실시간으로 에이전트에 의해 감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뉴욕 맨하튼 중심가 50번가 135번지에 있는 헐크 오피스텔 빌딩이 2006년에 3억 3,200만 달러에 팔렸는데 이게 수요일 날 이례적으로 온라인 경매에 850만 달러에 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33억 3,200만 달러가 850만 달러.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거저 그냥 싼 가격에 팔렸다는데 맨하튼이 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인데 아마도 장소 위치와 건물 노후화의 문제인 거로 이 뉴스의 그 전문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뉘앙스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게 이렇게 850만 달러에 샀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다 다시 허물고 다시 지으려고 그래도 그 상업용 부동산 업자가 그 정도 돈을 동원할 수 있을래는지 그런 거는 또 불투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둔다면은 뭐 좀 건물이 1950년대 같다고 느끼는데 그래도 맨하탄에서 근무한다는 거로 해서 싼 임대료로 또 영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개인적인 그냥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배우자가 유대인, 부모 모두 유럽 이외의 이민, 만약할이란 게 다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모시하리로 되어 있습니다. 모시하리. 이게 AI가 이게 근데 모시하리라는 게 어떤 수거 같은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미국 사상 최초 야마나카 토시유키 JB 프레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 해리스라는 고령 남성 대 젊은 여성의 대결로 분명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이란 얘기죠. 해리스 부통령도 우리나라 나이로는 60세예요. 본 칼럼에서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해리스 씨를 분석해 미국 사회의 단면을 밝혀내 미국 사회의 장래를 알아내고 싶다. 참 과장적으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뭐 크게 뭐 그렇게 한 건 없는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란 개신교 해리스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 경제학자인 아버지와 인도 출신 의학 연구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도 문화가 비교적 짙은 가운데 자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해리스 대통령으로 실현될 여러 사상 최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사상 최초의 기록을 쓰게 된다는 건데 남편이 호프 씨는 유대인이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의 배우자가 유대인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거고 ABC 뉴스 거를 인용했고요. 유대계 미국인은 인구가 약 750만 명으로 반드시 크지는 않은데 그러나 높은 사회적 지위에 붙어있는 사람이 많고 자금력 등을 포함한 존재는 인구비 이상이다. 그렇죠? 미국의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겉으로는 평화협상 자꾸 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문제일 거예요. 또 다른 뉴스에서는 미국의 힘은 이제 약화돼 가지고 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도 직접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미국의 힘이 약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녹음 중입니다. 만약 할의로 국내 분단이 심화될 가능성도 대선 예측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써내려갔어요. 네. 삼성 알리바바는 성황, 올림픽에 들끓는 쌍젤리의 거리에서 일본이 중한기업의 국력에서 지는 애틋함?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플라이데이라는 기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샤를 도걸 광장, 그곳에는 콩코드 광장을 향해 바람을 느끼며 샹젤리제 거리를 걷는
파리를 찾은 관광객 대부분이 지나는 이 길을 본지 기자가 거닐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테크놀로지 기업 삼성의 팝업 스토어가 눈에 들어왔다. 올림픽 기간 한정으로 오픈하고 있어 삼성이 관광객이나 선수단 관계자에게 신제품이나 올림픽과의 콜라보 상품을 어필하거나 실제로 손에 들고 체험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번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테크놀로지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EC 사이트 천묘 티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팝업 스토어가 여기에서는 올림픽 컬러의 팔찌 만들기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고 아이에게 대인기 이외에도 중국 제품을 소개하거나 중국 요리 시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반면 역시 올림픽 공식 후원사를 맡고 있는 일본 기업 브리ヂ스톤, 토요타, 파나소닉의 팝업 스토어는 보이지 않았다. 토요타는 옛날 샹제리에 거리에 쇼룸을 차린 것 같은데 이미 철수했다. 출점을 해도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억울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이 세계와 점점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슬퍼집니다. 전국신문 경제부 기자. 그래서 국력에서 지는 서러움이라고 뭐 애틋함이 서러움이겠지요. 이걸 솔직히 이렇게 얘네들이 보도를 내고 있네요. 세느강이라고 보통 센강서 나오자마자 우엑 10차례 구토장면 생중계 뉴시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3종 경기에서 이 선수가 구토하는 장면이 생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의 수질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진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 선수가 구토하며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생강의 수질 문제 때문인지 극도의 피로감 때문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이 종목이 격한 종목이라 선수들이 구토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느강이 뭐 그렇게 그 구정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오염이 됐다고 하죠. 한강도 꽤 오염이 됐었는데 그거 참 이 중랑천도 똥물이 됐었는데 다 이거 경제 발전하고 돈 벌면서 다 개선해가지고 하수 처리 종말장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서울 시내에 하수관 별도로 만들어서 청계천 같은데 이제 물이 이 시궁창 물이 안 들어가게 하고 그런 또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강의 수질도 좋아졌고 그러나 아직도 한강에서 수영할 수 있으려는가 뭐 어쩔까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강에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질을 뭐 세는강 폭도 좁잖아요. 한강 얼마나 넓어요. 참 진짜 한입니다. 한강 깨끗한 물 유지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영화 한 장면인 줄 알. 국정원, 검경, 팀플로 팀플레이를 요즘에 약자들을 써가지고 서민지가 탈탈 턴 그놈 목소리 잡았다. 장유미 기자가 GD넷 코리아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칭 조직 이곳 총책 붙잡혀 피신 조직 기업체처럼 세계적 범행. 지난 4월 26일 오후 12시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알려줘가지고 자관 검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이스피칭 이런 거 등등 자관 말이죠. 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팀워크 때문에 검거가 됐다는데 아이고 잠깐 저도 한번 보이스피칭을 한번 당해봤는데 딱 왔는데 아니 갑자기 아들놈이 휴대전화가 있는데 국선전화로 전화가 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들놈 목소리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받자마자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돈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돈 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돈 없어 이 새끼들아. 응? 뭐 죽든 말든 니들. 그랬더니 이제 목소리가 바뀌더니 아니 아들이 잡혀 있는데 그 진짜 이상한 부모 근데 조선족 목소리야 이 새끼들이 그냥 니들 내 손에 잡히면은 죽여버린다 그냥 가죽을 벗겨버려서 죽여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강하게 예. 뭐 우리나라에 인질극을 벌이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자관 말이죠. 이 조선족 자관 뭐 또 자관 중국하고 뭐 경제기로 어쩌고저쩌고 한다면은 그 이미 좋은 시절 끝났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중국하고 교류하면서 또 조선족 범죄 조직들 그런 것도 또 영화까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범죄 조직 마약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